이 연금 통장 하는 거 보셨죠? 네, 보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연금 통장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 이 연금 통장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서로 보고 동기부여 받았었는데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공언하셨는데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공략하셔서 판백수가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그냥 500, 300ml짜리 주신 줄 알았더니 뭐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신 분들 축복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배포가 크시다는 부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업을 듣고 난 다음에 노를 할 수도 있고 예스를 할 수 있는데 또 노를 했을 때는 그게 거절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스 했다 하더라도 그 예스가 또 노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후속 관리, 후속 지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설마 며칠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그분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로 성공을 시켜야 될지 대해서 또 후원의 5단계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는 사실은 어디 가서 참 듣기 힘든 그런 강의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강의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정말 흔히 말하면 집을 잘 짓고 정말 내 팀을 잘 도와서 멋지게 육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도 하시고 그리고 기록도 하시고 물론 줌에서도 저희가 녹화를 떠서 온라인 또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편리함이 있긴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내가 해냈을 때 그게 애착이 제일 가더라고요. 내 핸드폰에 내 녹음된 게 있고 내가 녹음을 다시 또 들으면서 주옥 같은 날 다시 또 기록을 해보면서 내가 깨우쳐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MBA를 통해서 다 같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멋지게 또 강의를 해주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후원하시고 또 멀리 또 인천 가셨다가 또 이렇게 부랴부랴 오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또 내용을 주실 건데 준비 들어오신 분들도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또 강의해 주실 우리 이광석 대표 사업자님을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정말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본다고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참 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여러분 그릇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제 MBA가 한 5년 정도 6년을 달려가면서 뭐 이정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업했던 분들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코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를 전달할 때 우리가 이걸 다시 깨달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이 똑같은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어쩌면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정보를 참 어떻게 잘 전달할까는 참 고민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떤 거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결국은 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목적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전도 좋고 제품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 기대만큼은 안 되죠. 그리고 의외의 거절들을 많이 당해요. 이런 거절들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런 실망감 때문에 사실은 떠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지난주까지는 사업 설명에 대한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금을 정말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정말 권리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내가 경제적인 자유, 또 시간의 자유, 또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딱 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비즈니스만큼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러분들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공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들 오늘 내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는 훈육을 하는 것처럼이나 이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한 사람들을 성공까지 이끄는데 많은 장애를 겪어야 되고 그런 치료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절제. 어떤 사람이 더 제품을 이야기하든 비전을 이야기하든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업을 설명하든 제품을 설명하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이야기해도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10분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도 있어. 그죠? 내가 열정이 지나치면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친 열정을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변곡점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멈추든 클로징을 2가지 한 가지 해야 되죠. 결국은 강력한 클로징을 하려면은 그 클로징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클로징을 하느냐? 결국 여기서 클로징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클로징하면 더 좋겠죠. 더 많은 열정과 믿음과 신념이 있을 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이야기 그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쓰겠어. 원래 강의 시간하고 여자 치마는 짧을수록 좋답니다. 강의 작은 사람 강의가 짧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현장에 가면은 알고 있는 걸 다 주워 뱉으려고 그래, 사실. 절제된 열정이 있을 때 더 깊은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이 클로징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멈춰야 될 것인지 더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클로징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클로징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품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방판회사를 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사람들한테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업이냐면 후원사업이에요. 교육사업이에요.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다음 미팅을 약속하는 거예요. 미팅으로부터 미팅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이 사업 때 제품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회원 등록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다음 미팅에 가면 오늘 얻을 수 있는 결과도 훨씬 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의 만남과 3번의 만남을 통해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큰 비전을 보게 되고 큰 결심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던 이 결정은 어떤 온전한 결정이 아닌 거죠. 예스라 해도 예스가 아닐 수 있고 노라 해도 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로징 포인트, 여기서는 변곡점에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음 미팅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이 미팅 때까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팔로우 업그레이요. 그럼 보세요. 후속 지원은 오늘 배우는 게 이제 후속 지원인데 잘 보세요. 후속 지원 2가지가 있어요. 팔로우 업이 있고 수루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 회사에 와서 제품을 먹어보고 제품을 쓰는 사람들 들어보고 사업을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던 제품이 아니 정말 이 제품은 괜찮은 것도 같아. 이런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죠. 근데 문제는 계속 높기만 할까요? 멈출까요? 대부분요. 어느 시기에 가면요. 떨어져요. 관심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클로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경험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내가 여기서 클로징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 여기 와 있죠. 다시 관심이 떨어져 있죠. 뭐라 합니까? 다음에 와서 생각해보자고 가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우리가 다음 미팅에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팔로우가 없던 상태에 이게 내가 제로인 상태에서 관심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시간을 내서라도 이런 것에 와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질리게 했어. 그만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이야기해. 두 번 다시는 안 와야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네트워크 처음 비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대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진짜 멋진 비즈니스가 있는데, 넌 나 좀 만나자 했더니, 지금 출국을 하고 공항에 있다는 거야. 공항이 몇 시 비행기야? 공항 비행기를 가가지고, 비행기 뜨는 시간에 한 2시간 남겨놓고 계속 한 거야, 막.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전화를 안 하는 놈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질려버렸대. 널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외국 나간다고 와서 환송일자한테 공항까지 와갖고 이제 다단계를 설명하면서 계속 그걸 비전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갔다 와도 나를 만날 염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나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많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혜로워야 된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업된 상태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은 이 관심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스윙을 해도 팔로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팔로우 수루가 여기서 일어나야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로우 수루라고 해요. 업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왜 이걸 잘 못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회사는 이렇게 컨벤션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랠리라든가 이렇게 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행사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 뜨겁게 만드는 거야. 야, 와서 보니까 대단한 거야. 나도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요. 이런 걸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근데 우리가 작심삼일이죠. 한 3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나 싶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업다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비전을 줘도 다 가봤대, 다 해봤대, 똑같대. 이렇게 돼버리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뜨거워진 가슴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팔로우 수라고 그러고 이걸 후속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교하고 이게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48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후원의 5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성공시킬 수 있어요.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이다스 선이야. 내가 선이 닿는 사람 성공해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성공해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에너지가 모이고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은 사람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그 귀한 후원 5단계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후속 지원이 뭐 48시간 이내에 있어야 되고 다 알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후원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서 녹음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그냥 테이프를 살만 모을 정도 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인이 바뀔 정도.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농사짓는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단계는 권위적인 단계예요. 이걸 포지션 단계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나보다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죠. 자, 이 해변이케이 센터에 오시면은 저도 북수센터에 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안 배웠든 물 한 잔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화장실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먼저 왔다는 것만 가지고 포지션에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적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들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 와서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인정받으려면은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자, 팀과 팀원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팀원은 리더하고 팀원하고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룹원이 돼 있고 사업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자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해야 돼요.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의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독립적인 단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각자가 했을 때 네트워크 워킹을 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걸 사업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리더는 뭐냐? 리더는 파트너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리더예요. 사업자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고 내가 역할을 하면 돼. 리더는 그 파트너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숙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춰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7살 먹은 애가 70 먹은 할머니한테도 할머니가 화장실에 어디 가냐고 물으면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7살 먹은 애를 할머니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화장실을 알아.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알 것 같아. 왜? 아이가 자신감 있잖아요. 7살 먹은 애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는 거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랬으면 갈까요? 문제는 그 꼬마가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부터 다 따라간대. 화장실로. 이 자신감.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을. 홈페이지고 사이트고 전화번호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거 전화로 번호가 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됐다 못하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일관성 있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그거를 믿고 사고도 못겠죠. 오늘은 열심히 해본다겠다가 며칠 지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지도 않아. 또 관심도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속성을 갖지 않고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뭐든 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을 해야 돼요. 진정성. 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금 곱셈을 해놨죠. 만약에 능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게 사기꾼들이죠. 또 일관성도 있고 진정성도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만 누구냐고 물어보죠. 이번에 1억만 빌려주면 내가 이번엔 틀림없이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1억 갚을 능력이 없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계속 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 그리고 정말 진실인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진실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자, 신뢰는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진정성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게 분모야. 자기 중심. 능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진정성 있는데 나밖에 몰라. 내가 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서포트를 받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100이 돼버리니까요. 내가 100이 되든 이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중심성이 나를 낮추고 나를 내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섬겼을 때 여러분들은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낮아놨다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상대에게 비춰주지 않고 내가 공을 채는 순간 여러분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될 때 여러분들은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고 힘이 생겨.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내가 화장해도 파트너한테 안 따라온다. 그 파트너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2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 2단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2단계는 뭐냐? 뭐가 2단계는?
인간관계. 이 단계는 우리가 권위적인 단계는 힘이죠. 근데 인간관계는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도둑질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허용의 단계라고 그래요. 허용의 단계.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임민수 사장님한테 그룹에 지금 이달에 매출이 좀 약하니까 3월 말까지 그룹 매출이 1등을 하는데 한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민수 사장님 어디서 1,000만 원만 매출을 합시다. 내가 그랬어. 응? 그래, 민수 사장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니나 해라 자식아. 난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응? 근데 임민수 사장님은 나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잘 돼 있어. 내가 어느라든 이민 사람한테 사장님, 하여튼 이달 말까 사장님 산에 1,000만 원 무조건 책임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민 사장님 나한테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겠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하겠죠? 근데 이거 진짜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왜 이민 사장님은 저한테 환당했을까요? 내가 이 센터에 올 때마다 이민수 사장님이 이 회사의 탑 리더로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리더로서 내가 대하고, 그런 리더로서 항상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분이 오해를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당신 내 말을 허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허용. 이 허용이라는 뭐냐?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내가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경위도 없어. 근데 대표 사업자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3판까지도 봐주겠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어떻게 파트너하고 패밀리십을 만드느냐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자꾸 직급이 깡패라고, 내가 직급자라고, 내가 먼저 왔다고 자꾸 이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런 대접을 누가 해주겠어요? 100일은 못 가요. 자기도 금방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이 폼잡았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다 보니까 다른 분은 저분 말이라면 내가 듣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허용의 단계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사람이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100일 안에 인간관계를 가져서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프렌드십에서 패밀리십으로 가는, 릴레이션십에서 프렌드십으로, 프렌드십, 패밀리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팀들은 결국 뭐예요? 아주 강력한 팀이 만들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네트워크가 하면 2단계까지 다 가요. 2단계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대. 오니까 막 음식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싸고, 막, 날마다 나오고 싶어, 이래 막. 그런데 날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들어 나올지를 모르겠어.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몰라.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것들 왜 했을까요?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목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가 있는 삶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다진 거였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멋진 팀을 만들고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합숙하고 같이 훈련했던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방금 놀라는 게 아니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멋진 팀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의 팀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야만 그 다음에 도전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도전의 단계를. 그죠?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도전했다 이 말은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해변위키를 통해서 연금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직급을 가려고 마음먹었다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해변위키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뢰밭에 건너는 거와 똑같다.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스폰서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스폰서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것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겪게 될 것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겠죠? 물어서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도 자동차 영업 한 20년, 보험을 30년 했고, 나 영업이랑 다니니까 나 알아서 혼자 할게. 사람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어. 제가 볼 때.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갈게. 사람이 성공을 해, 이사하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도전의 단계는 결국 뭐냐? 우리가 실패의 강을 건너는 시간들이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없겠죠. 수도 없이 많이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전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어. 잘 보세요, 한번. 실패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안 한다 했잖아. 안 될 것 같더라니까 내가 다 해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막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는 스스로 결정했음을 분명히 해야 돼. 누가 꼬셨더라도, 누가 영향을 줬더라도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지 그 사람이 결정해 준 게 아닌 거죠. 여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질 게 아니죠. 따라온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안 간다고 하면 네가 가자고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도전에서 실패는 100% 나오죠. 도전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도전한 것이 아니야. 내년에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당연히 이루어질 건 이루어진 것이지 도전이 아니야. 도전은요, 지금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는 게 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거야. 단지 가치 있는 실패냐, 이게 그냥 실패냐. 이 비즈니스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조차도 가치 있는 실패들이에요. 그 실패를 모아서 실패 강을 건너서 성공을 하는 것이지 실패 없이 가지 않는다. 이 실패했을 때 누구 탓하지 않고 스스로한테 되물어서 다음에 더 나은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결국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주저앉아버린 사람은 실패겠죠. 주저앉지만 한다면 실패가 아니고 이거는 배움이죠. 배우는 시간, 성장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직급을 잘 선택한다고 해보시면 수많은 여러 도움들이 있어서 갈 거예요. 스폰서 파트너 간의 팀워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약속된 대로 진행했을 때 그런데 자 우리가 특히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시성이라고 해서 스폰서가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직급을 가고 또 온라인 직급을 가면서 직급과 직급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동시성이 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 혼자 직급을 갈 거야. 누구들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개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직급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보라색 여사님이 나 이달에 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달에 도저히 안 돼서 신랑하고 드디어 싸워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카드 다 뺏겨버렸고 나 못하겠다. 이럴 수 있죠. 이분이 안 가면 우리가 다 해도 이분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안 돼. 응? 하셨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못 해버리면 남은 사람이 또 그 짐을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타는 등정원은 한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부러지고 더 이상 등정원은 그 사람의 짐을 배낭을 지고 또 올라가야죠. 이런 과정들이 팀워크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포기할 사람이 있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생겨도 우리 목표는 우리의 꿈은 결국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업 또 도전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 99.9% 여기까지야 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당신이 최고 직급을 갔던 다이아몬드가 됐던 어떤 직급을 갔더라도 그 직급이 지금 나이가 유지되지 않는 직급이라면 한때 다이아몬드였던 것이고 한때 크라운이었던 거 한때 최고 직급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자
도전에서는 아까 여기처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또 스폰서가 그렇게 뽐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닌 거야. 결론적으로 이야기. 왜냐면은 한 번은 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직급의 도전에 해서 결과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떠나고 그만둔 사람이 천지 널렸습니다. 다이아몬드 한번 해보고 그만둔 사람이 천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이아몬드를 결국은 충분한 팀워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에 다음 달 돌아오는 카드 값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 반품 문제고 여러 가지 못하고 사실은 네가 책임져야 내가 책임져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만약 이 팀이 충분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멋진 팀워크를 만들었다면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아니야, 나도 좀 책임질게. 서로 힘들 때 어깨를 껴안고 힘을 나누면서 경연을 갈 수 있는 팀이 되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죠. 도전하고 나면요, 다 누구 책임인지 따져요. 가난할 때는 힘을 얻지만 부자가 되면요, 나누기를 실패하면 망해요, 사실. 다 나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 다음 달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 때는 10만 원이든 20만 원 올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달에 1000만 원 벌었어. 다음 달에 30만 원도 안 나와. 이 달에 50만 원 벌었어. 다음 달에 200만 원 나오고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재생산 단계. 그죠? 내가 한번 이뤘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벌었다. 4천만 원 통장을 깠어. 다음 달에 300도 못 벌어. 벤츠도 뽑았고 폼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충분한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조직이 본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전세방 빼고 가버린 거 화딱지 나니까 친구가 집에 가니까 나도 가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 많아. 내가 방을 뺏으러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스폰서가 잘다 박수를 쳐줘. 그 사람이 방 뺏어 다이아몬드 가. 그 다음 달에 그 사람 그룹이 다 죽어버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네트워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다단계는 잘못된 경험들이 너무 많게 되고 결국은 이런 편견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헤메니키 제품들은 제품이 좋아서 무한 연쇄 소비 판매가 나오죠. 우리 화자 사장님이 9월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이뻐진 여자예요. 최근에. 이야기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는 화자씨를 보고 꽃세트를 먹는 거야. 그 미용실 오는 사람들이 꽃세트 안 먹는 사람 한 명도 없대. 사실이냐. 그리고 화자씨 같은 또 더 특출한 사람이 또 이제 삼산동에서 나와서 지금 또 청천동 이건가? 청천동이?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 인공때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소비자가 늘어나면은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눈덩이 가면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내가 내 주머니 돈을 넣어가지고 카드를 길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농사꾼이 씨를 뿌려야 되고 씨앗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경제는 있어야 돼. 그렇지만은 직급을 가는데 결국 베팅을 하거나 베팅을 유도해서는 결국 그 다음 달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장사도 매달 2천, 3천씩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결국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고 감동이 일어나면 버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것이고 그 소비자를 또 비전을 줘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배수의 법칙으로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결국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내 의지한 것이 복제가 가능한지. 이 제품이 무한 연쇄 소개 판매가 통해서 결국은
배수의 법칙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비전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내가 움직이면 돈이 되고 멈추면 서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재생산된다는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재생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까지는 내가 방 빼서도 할 수 있고 집을 팔아서도 가요, 다. 이거는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당연해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 중에 혹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해변이케 2만 명 회원들 중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은 외길이에요, 사실. 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능력도 있고 결심도 대단하고 정말 피난 노력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결국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단계가 와버립니다. 꿈이 없다면, 시스템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외부에 의지한 게 없이 이게 굴러가야 돼요. 계속. 컴베이어 벨트가 걸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양동이 사업에서 결국 파이프라인 사업이 되고 수도꼭지 같은 물이 나와야지 사업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물을 지어달릴 건데. 결국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을 묻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연달하면서 지금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 단계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이 자리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느냐, 내 파트너가 누가 있느냐. 자, 바이너리 플랜에서 A라인과 B라인의 시스템이 들어와야 돼요. 한쪽 라인만 계속 들어와 있다. 한쪽 라인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 베개를 끌어갖고 애기 낳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생길 수가 없어. 양쪽이 굴러가야 되죠. 바이너리에서. 한쪽 라인은 움직이는데, 한쪽 라인은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한쪽이 시스템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한쪽이 시스템이 들어올 때까지 수익은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럼 무엇보다는 뭐예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다음 주에 내 B파트를 하면 된다는 것이 꿈이 돼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내 파트너가 몇 명 있냐가 내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 해도 이 재생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이 80% 이상이 90% 이상이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시스템 해봤다고 이야기해요. 한 20년 30년 했대.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해요. 저는 해변이게 생긴 일에 이영 회장님을 MB 1기생으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8주도 교육을 시켰어요. 회장님. 회장님 내 교육을 안 받는다면 나 대표사업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1기로 교육을 받은 거고 임원들하고 직원들 다 교육을 시켰어요.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왔고 20년 넘게 이 비즈니스 한 번도 시스템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올해 이 시간은 6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해도 그 시스템 일관성이 없었다면 그 시스템 뿌리내기 어렵습니다. 그 시스템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 안에도 NRC 했던 사람도 있고 다이너스티 했던 사람도 있고 아미 했던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또 그룹마다 시스템이 틀릴 수 있어요. 사실. 다행히 저는 대표 사업자가 초창기부터 이 시스템을 맞춰놨기 때문에 정통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시스템이 세력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이 세력화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치게 해요. 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당장 결과가 안 나오죠. 남들은 막 3억씩 5억씩 매출을 치는데 우리는 3천 5천도 못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은 3천 5천 매출 안 나와도 저는 3천 5천 매출을 선택합니다. 3억 5억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결국은 가치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재생산이 가능하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팀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은 보잘것 없어요. 지금 나이 60이면 줌을 합니까? 제가 SNS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팀들이 다 잘해서 준비해서 내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전국의 방송에 나가는 거 뭐예요? 힘이 만들어진 기회고, 힘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연습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뭐래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가난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이미 저는 other people time, other people money.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를 안 와도 해변이그 사업자들이 제품을 쓸 때마다 그 제품을 쓰는 비용이, 소비가 나한테 넘어오는 것이죠. 수입이. 새로운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 권리가 나한테 오는 거죠. 제가 가난해질 수 있겠어요? 아마 꽃세트를 드신 분들은 저한테 더 많은 돈을 줄 것 같아요. 이뻐지고 젊어지고, 그죠? 그 치약으로 5년, 6년에서 벌여야 될 소비자 매출을 꽃세트나 세이케어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10배, 20배 많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좁쌀이 100바퀴로 굴러가나 호박이 한 바퀴로 굴러가나 똑같다. 과거에 5년, 10년 고생해야 할 일을 6개월이면 6개월이면 이렇게 하시면 보시잖아요. 이미 6개월 안에 7개월 안에 외야를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2,000만 원 받는 여성분들이 있죠. 지금 70대 노인들이죠. 이 우리 회사에. 여러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식이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성그룹장님이 이제 타사 리더분이신데 저한테는 대표님이 언제까지 이거 하시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모습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강의를 들을 날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죠? 화자사님 프라고 할 때까지 내가 있을게. 그런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멋지게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들. 그래서 이 민사는 에벨로로 시작해서 이미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동시엠의 상징처럼, 동시엠의 상징이 나비잖아. 에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그 고추를 빠져나오는 힘든 과정들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에게 힘을 얻게 되고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해내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그걸 보더니 가위로 잘라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애벌레가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후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솔직히 놔두죠. 파트너 돕는다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 파트너를 죽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원을 잘 모르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채찍을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언제 채찍을 들으냐 이거죠. 아직 시작 결심 나왔는데 처음부터 채찍을 들면 시작하고 죽어버리잖아. 그? 파트너 A, B가 잘 나갈 때 두드러 패야 돼. A도 잘 나가고 B도 잘 나가고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드러 패도 안 가. 그때는. 그때가 가르칠 때 그때가 두드러 팰 때. 근데 아직 돈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욕만 얻어먹으면 안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후원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르칠 때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후원의 5단계를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했지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BIS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을 대하는 것과 내향적인 성격을 대하는 게 틀리고 업무지향적인 성격을 대하는 것과 인간지향적인 성격을 대하는 게 틀리고 여러분들이 퍼슨 대 퍼슨으로 P2P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직접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P2P 방식이 강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을 축적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환경은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반드시. 왜? 코로나는 이미 상수가 됐어요.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와야 될 문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솔루션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풀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해변협회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 기회를 반전시키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후원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후원하는 방법,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과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